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쌤이 이제 짤막한 세 가지 파트들 그나마 그때 되겠지만 다음 주 모의고사가 있으니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유형들을 넣어봤습니다. 얘는 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스토리가 좀 긴 스토리가 아니라 짤막한 세 가지 파트들이라서 보니까 속도는 앵간히 잘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유형들은 뭐 진행이 안 되지만 기본적인 속도 문제 잘 푸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얘기 정리만 좀 하면 속도 파트가 내용 자체가 작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숙지가 돼야 될 내용이 첫 번째는 이제 속도와 속력의 차이죠. 속력을 어떻게 구하죠? 몽재 속력 어떻게 구해요? 뭐 식을 주고 속력을 구해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그래? 속력이 뭐야? 시간 보나요? 아 무슨 물리식 과학 시간이냐고 지금. 도현아 속력 어떻게 구해? 수학 문제에서 식딱 주고 3초에 속력 구해라 이러면 어떻게 구해? 대입해서 뭐 하는데 속도에다 뭐 하면 돼? 네? 미친놈 아니죠 진짜. 여러분 개념이 없어 지금.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야? 방향이 있는 게 속도죠. 수학에서는 되게 복잡한 움직임을 하지 않으니까 수학에서는 방향을 뭘로 표현하죠? 부호로 표현하죠. 그렇습니까?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만 취하면 됩니다. 이게 속력이죠. 알겠죠? 이제 과학 시간에는 그죠? 다양한 이야기들 할 수 있겠지만 수학은 저런 겁니다. 속력 구하라 그러면 속도식이 나와 있을 거니까 대입한 절대값을 구하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게 속도와 속력의 차이. 물론 좀 딥하게 개념을 들어가면 좋은 거지만 수학에 사용되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쉽게 기억하려면 속도의 절대값 취하는 게 속력이야. 왜? 속력은 크기만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메인 테마가 이쪽 아닙니까? 위치와 우리가 다루는 속도와 가속도를 다루는 건데, 그죠? 위치식을 뭐 하면 속도가 됩니까? 미분하면, 그죠? 사실 뭐 지금쯤이면 이제 왜인지 알면 좋은 거고, 몰라도 이건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럼 거꾸로 가면, 여기 적분이 적분인데, 뭐 정확한 표현은 부정적분이 맞는 표현이긴 하죠. 가속도의 식을 부정적분하면 속도의 식이 나오겠죠. 왜?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니까. 그러면 속도의 식을 부정적분하면 위치의 식이 나오겠죠. 그래? 요거 이제 기본 암기. 거기에 이제 맨날 질문하는 게 첫 번째 뭐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을 파악해라. 운동 방향은 우리가 뭘로 파악할 수 있죠? 속도의 뭐? 부호로 파악. 그죠? 네,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속도가 플러스 위쪽, 마이너스 아래쪽 먼저 되겠죠, 그죠? 어차피 좌우나 상하 움직임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예시 문제가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수직선 위 1인 점을 출발하는 점 P의 속도를 VT라 하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3초 후의 위치를 구해라. 두 번째 질문 출발 후 3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요거 두 개는 이제 그냥 탁탁탁 구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알겠죠? 속도에 대한 기본 개념은 뭐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문제가 쌤 좀 안 풀립니다. 그건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풀면서 수정을 해보시면 그만 잡히죠. 여러분들 이해할 내용은 요거 다예요. 알겠죠?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 3초의 위치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해요? 대입 어디다? 지금 속도식만 나와 있어. 물론 식을 적지 않았지만 식이 나와있는 치고요. 그렇죠. 속도를. 이게 위치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구할 거면 첫 번째 방법 VT를 부정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분. 요게 이제 위치식은 구하기 편할 거니까. 그럼 보통 ST라고 표현하죠. 얘가 나올 건데, 그죠? 이게 부정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생기니까 그 적분상수는 얘로 처리해야지. 그죠? 1인점을 출발했으니까 S 제를 얼마나 돼요? 1 이란 얘기죠. 출발 위치 1인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정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스토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 잡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 위치가 1이잖아. 1. 이 처음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 dt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0부터 3까지 속도를 적분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1에 서 있었으니까 1에 서 있었는데 위치가 3초 동안 요만큼 변했어 라는 게 더해지면 3초 위치가 잡히겠죠. 알겠습니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당연히 부정적분이 쉬운데 가끔 출제자들이 이제 이런 의미까지 파악이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처음 위치에다가 그 정적분의 결과를 더해놓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출발 후 3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넓이라고 외워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함수에서 넓이 구할 때 어떻게 적분을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 먼저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예시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었다면 출발 후 3초까지의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2번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동거리 구하려면 그림부터 그려야죠. 그래서 이게 적분 한 방으로 끝날 것인지 2번을 때려야 되는 건지 뭐 그런 판단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저 사이 넓이 구하는 얘기인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요것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면 여기 개념은 됐다. 여러분 풀은 거 보니까 뭐 요건 다 대충 알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최근 기출들이 오히려 속도 쪽에 난이도를 좀 높이는 편이라서 속도 쪽 문제들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적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거꾸로 또 얘기하면 속도 쪽에 원래 어려워질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어렵게 되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더 어렵게 되면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깊이 있는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정도만 잘 답습되고 풀어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이 몇 번부터일까요? 어디부터 어렵습니까? 풀어온 친구들이 좀 질문해 주시면 여기 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점점 이제 어려지겠죠, 그렇죠? 보시죠. 6번부터 가봅시다. 6번입니다. 자, 이게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가늠이 좀 안 되거나 어려우면 항상 얘를 그리세요. 속도를 그려라. 이게 문제가 잘 이해되면 뭐 알아서 풀면 되겠죠, 알겠죠? 근데 선생님 문제가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럼 속도가 나오면 속도를 그려놓고 풀어. 그럼 좀 편해요. 왜냐면 속도를 그려놓으면 속도에 대한 미분값,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들이 어떤 그 가속도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속도에 대한 각각의 넓이들이 이제 그 이동한 양을 얘기할 거니까 움직임이 좀 보일 거 아니야. 그걸로 잘 대응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 좀 어려울 때는 속도를 그려놓으세요. 필요하든 말든 그려놓고 푸세요. 자, 문제 보시죠.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S0가 0이라는 거죠. ST는 나와있지 않지만 원점을 출발해서 VT가 이렇게 됩니다. VT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0, 3까지 그리고 K의 이건 직선이네요.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군요. t가 3보다 클 때.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 보시죠. 출발한 후 점피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피의 위치가 1일 때 K를 구해라 나왔습니다. 그죠? 이건 툴이 사실 보이긴 해요. 그림 없이도 뭐 풀어내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니까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이라는 건 얘가 0 되는 t값이 있을 것이고 얘가 0 되는 t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t는 시간이니까 양수만 봐야 되겠죠. 양수 값들을 다 모아서 두 번째로 큰 게 있다면 그 시점에서의 위치가 1이다 라는 건요. 이걸 부적분 때려서 그걸 대입해서 결과가 뭐 1이다를 통해서 뭐 K를 잡아내라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은데 알겠죠? 보기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뭐 얘는 솔직히 바로 정보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바로 식문하고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그게 어려웠던 친구들은 그려. 알겠죠? 얘를 그려보면 얘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묶으면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그러면 t 마이너스 2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려볼게요. 자, t축과 v축 있고요. 그리면서 푸는 건 좋은 겁니다. 0부터 3까지가 얘니까 2를 지나고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림이죠. 여기만 그려도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 시간은 음수를 그리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분의 1일 때가 뭐 꼭지점이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3 1 4 마이너스 3인가요? 뭐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 그쵸? 여기 이제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구나. 여러분 당연히 이게 물체 움직임은요 연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 부연속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알겠죠? 그래서 연소일 수밖에 없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K가 양수였겠지. 그래야 두 번째 지난 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랬어요? 얘가 말하는 여기를 얘기하는 여기. 그죠? 그러면 얘가 말하는 봐봐. 어디부터 풀고 있는 거냐면 점피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간, 스톱 그거부터 구해야지.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구하면 봐봐. 요 시간인데 요 시간이 얼마냐면 얘가 0 되는 값이잖아. 얘가 0 되려면은 K에 T-3이 4가 되는 거고요. T-3이 K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여기의 시간은요. T가 K분의 4 더하기 3입니다. 얘일 때, 그죠? 얘일 때 위치가 얼마다? 위치가 1이다라고 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적용하려면 이제 위치의식이 필요하겠죠. 위치의식은요. 부정적분이 그게 제일 쉬워야겠죠. 그러면 위에가 적분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c1 0부터 3까지 돈이 많이 가네. 그리고 미리가 적분 뭐 전개 다 치고요. 2분의 1kt 제곱 마이너스 3k에 더하기 4가 있겠네. t 더하기 c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얘는 3보다 클 때.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쵸? 진행해보면 얘를 대입할 때는 당연히 얘의 시간의 범위가 당연히 3보다 크겠죠. 3에다 더한 것도 있지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밑에 봐야 되는데, 그죠? 식이 좀 더러워집니다. 잠깐만요. 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얘가 S0 0이잖아. 그쵸? 그러면 제로는 0이 해당되는 거니까 C1은 0일 거야.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오케이? 두 번째, C2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위치 속도는 당연히 연속이야. 물체가 갑자기 순간이동 다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위에 3을 넣고 저기 1번씩, 2번씩을 가져가면은 1번에 3을 넣은 값과 2번에 3을 넣은 값이 같아야 됩니다. 힌트 한 개. 지금 우리가 K와 C2에 문자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 K분의 4 더하기 3을 여기 대입한 게 1이 돼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둘을 연립하는 얘기겠죠. 아마 C2를 날리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죠? 그거 털어주시면 K 값이 구해질 것 같습니다. 산수가 더럽네요. 산수가 약간 더럽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봐봐. 얘가 말하는 거 다 구하면 되긴 하는 건데 거기에서 연속이 기본이다 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산수가 더럽네 내가 봐도. 그쵸? 산수 좀 더럽습니다.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해결해 주세요. 알겠죠? 오늘 진행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마무리 주시고 그 다음 7번도 가보겠습니다. 7번 보시죠. 얘가 하나는 더 차근차근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게 어려워지는 게 이제 문제를 좀 산수를 얘는 좀 더럽게 만든 느낌이 들고요. 알겠죠? 한 텀으로 딱 답을 구하는 구조를 준 게 아니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렇다 보니 4점을 줬겠죠. 속도에서 4점 주기 쉽지 않단 말이지. 알겠죠? 왜? 내용이 쉬우니까. 자, 7번 볼게요. 7번. 자, t가 0일 때 각각 1과 8일 출발하는 자, 출발 위치 나와 있어요. A 점 P는 1 출발. 점 P. 점 Q는 B란 점. 8 출발. 출발 위치 달라요. 얘는 S0가 1인 거고 얘는 S0가 8인 거야. 그래서 위치의 식을 만들 거라면 적분 상수를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속도는 자, 역시나 속도 줬어. 속도는 얘가 V1t. V1t는 3t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4t 마이너스 V2t는 Q죠 Q 2t 플러스 4입니다. 하나씩 또 차근차근 가시죠. 자,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스톱. 자, 점 P와 점 Q 사이의 거리를 보는 순간 이제 풀이 관계가 잡혀야지. 이 속도가 봐봐. 깊이가 없으니까 말로 다 풀이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구해? 우리 지금 P의 속도와 Q의 속도를 알고 있어? 얘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P와 Q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뭐부터 구해야 돼? 위치부터 구해야죠. 그죠?
점 P의 위치와 점 Q 위치 구했어.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죠. 그럼 나중에 뭐 해야 돼? 절대값. 거리니까. 누가 근데 모르잖아. 그렇죠? 거리 구했고. 그렇죠? 일단 말로 좀 더 가볼까? 거리 구했어. 는 4. 어떻게 하면 나오겠네. 그죠? 봐봐. 부정적분 때려서 적분상수 1이야. 부정적분 때려서 적분상수 8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차수 높으니까 얘 빼기 얘 절대값은 4. 그러면 그 3차식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있겠죠. 그죠? t가 9학년 t가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니까는 t 값이 아마 한 개일 뿐이긴 한데,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 t가 만약에 뭐 3이 나왔다 가정해보자. 알겠지? 쌤은 대화되고 있죠? 그리고 잠깐만요.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니까 t 값이 여러 개가 나와도 그 중에 제일 작은 양수값 t를 잡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대화가 되고 있죠? 수행 되고 있니? 그럼 그 t가 만약에 얘는 3초였어. 3이었어. 그러면 출발 후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P의 속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죠? 얘를 그려보면 인수분 되나? 3, 1, 7, 1, 여기 마이너스 인수분 됩니다. 요 속도를 그리면 마이너스 3분의 7과 1을 지나니까 아마 1만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얘가 말하는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의 시간부터 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3초였다면 0부터 3까지 넓이 구하는 거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두 번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전부 다 되겠죠. 오케이? 요 정도 이야기면 다 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럼 끝. 여기서 봐봐. 방향이 보이잖아. 시키는 거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뭐 연산이 막히는 거 따로 질문하시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얘까지도 아마 진행이 좀 길어서 4점을 준 게 아닌가. 뭐 내용적으로는 4점짜리 레벨까지 느껴지지 않네요. 알겠죠? 단계가 기니까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고 뭐 이렇게 진행할 소리겠죠. 그래서 산수도 좀 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원래 얘는 뭐 최대값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뭔가 좀 더 깊이가 들어있지 않을까. 아직 두 문제는요, 깊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긴 문제죠. 자, 8번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A는 양수입니다.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자 VT가 마이너스 T, X,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2A 나와 있습니다. 그때 t가 0이면 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생각은 이게 속도를 줬으면요 문제가 어려움이 느껴져 그리세요. 그러니까 알죠? 쌤이 요 앞에 문제는 굳이 그리지 않았던 건 그릴 수 있으나 그리려면 뭐 인수분해 한다든지 꼭지점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 얘는 뭐 그리는데 뭐 5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그리고 푸는 않죠. 얘를 그릴 거면 그리려고 생각을 다 해봤는데 좀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연아? 얘를 그려봐. A는 0보다 큰 것 같대. 그려봐. 그리려고 다 했더니 걸리는 거 없니? 없어요?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 X축과 그쪽 있을 거 아니야? 0, 1 있네. 근데 A랑 2에 있네. 아, 좀 애매한데. 옮겨다 뭐가 애매하지? A가 1보다 큰지죠. 그렇죠. 범위가 좀 정리가 돼야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순서가 이게 제일 베스트인 거야. 속도를 줬어. 뭐야? 그림이 나오네? 잠깐만. 이게 쌤 머릿속으로 스치는 건요. 쌤 잠깐만. A가 0인 경우. 특이한 경우인데. 0에서 3중근. 1 지나고. 그죠? 아니면 또 뭐 있어? A가 0보다 커졌어야죠. 얘가 1 될 수 있는 거잖아. 2분의 1하고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것도 1 안에 들어있는 경우. 그다음 A가 2분의 1인 경우. 그럼 얘가 얘랑 중분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2A 넘어갔어요. 2A는 커졌어요. 1보다 커졌고 2분의 1보다 크고 이제 A가 1인 거 잘라야지. A가 1인 거. A보다 큰 거. 뭐 약간 이런 분류가 필요하지 않나? 오케이? 이미 얘를 그리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걸 두들기고 있어. 얘는 이제 수능 문제 좀 풀어봤는 그래도 케이스 분류가 좀 익숙해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분류가 된다면 그리고 푸는 건 좀 미련한 짓이니까 생각만 해놓고 문제를 읽읍시다. 일단 알겠습니까? 그게 낫겠네요. 왜? 너무 케이스가 많잖아. 그죠? 가보시죠. 그리고 쌤이 최근에 번호 써드리기 때문에 14번 정도면
다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까? 번호 때가 있잖아. 속도를 14로 줬어? 이건 어찌 보면 땡큐인 거야. 왜 깊이가 되게 있진 않을 거죠. 알겠죠? 그 정도 문제였다면 분명 이 케이스를 다 밑에다가 딱 그려놓고 풀면 훨씬 잘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보면서 풀겠습니다. 자, 시각 t는 0에서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하여 stop.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감이 오는 이름이지. 왜? 케이스가 여기가 많은데 이 중에 출발 후 운동 방향 한 번만 바뀌는 것만 일단 뽑아내 이 말이죠. 그죠? 그려봐야 되겠네. 얘 그려볼까? a가 0이라면 여기 대충 그려볼게. a가 0이면 어떻게 생겼어? 0에서 3중근이야. 1 지나고 위로 올라오기야. 그죠? 여기 밑에 출발하면 돼. 최고차 함수니까 1은 지나가고요. 얘가 3중근이야. 아마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랬어요? 오케이? a가 0이었다면 속도 그래프는요. 봐봐. 얘도 0이면 t 3승이잖아. 그럼 이렇게 가서 3중근 이렇게 오는 소리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가 말하는 게 맞네. 왜 이쪽으로 그리는 거 아니니까. 한 번 지난 거 맞네. a가 1일 때. 일단 이건 당첨. 자, a가 0과 2분의 1 사이면요. 이랬겠죠? 분류를 작긴 했다. 0과 2분 사이면 바로 0이 있고 a가 여기 있고 2a도 여기 있고 1이 여기 작게 여기요. 이랬겠죠? 괜찮습니까? 여기 있고 밑에 출발이니까 다 지나가죠. 탈락. 운동관이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었어. 그죠? 아니야. 됐어요? a가 2분의 1이면 여기 밑에 여기요. 고정하니까 2분의 1이면 천천히 해요. 2분의 1이면 잠깐 보세요. 0. a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먼저 나오고 1에서 중근. 요 중근이야. 그러면요 이렇게 튕기고 중근이니까 지나고 속도니까 양수 중근. 됐습니까? 당첨. 그죠? 속도 안 바뀌었네. 됐습니까? 당연히. 오케이? 그 다음요. 자, 2분의 1과 1 사이면 자, 볼까요? 얘도 볼까요? 해보면은 얘 이렇게 해서 대봐야 되지 않습니까? 탈락. 그죠? 그래봐 나중에 1일 때는요. 1일 때는 잠깐 어떻게 되지? 0, 1에서 중근, 요 중근이야. 중근 2.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죠? 답이 되겠네. 그죠? 당첨. 1번은 탈락이지. 될 거 아니야. 그랬습니까? 뭐야, A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네. 그죠? 그러니까 초도 인석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속도를 그리는 건 기본으로 가는 게 좋다. 알겠습니까? 거기 케이스로 훈련이 돼 있으면 이 정도는 잡아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트에 뭐 그래프 추론도 하는데 뭐 이거는 그래프 해석이잖아. 나와 있는 거 해석. 그때 0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자, 0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 무슨 말이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dt. 요거를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 0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부호가 있는 말이지. 네. 됐습니까? 진짜 적겠다. 네, 보시죠. 됐습니까? 0부터 2까지 적분이야. 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봐봐. 어차피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게 0일 때 아니면 2분의 1일 때 아니면 1일 때인데 이 바로 느낌 오지 않습니까? 0부터 2까지 정적분의 결과면 이 마이너스가 먹어버릴 거 아니야. 탈락. 그죠? 얘는요 0부터 2까지야. 이게 내려가 버리면 2까지면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가 두 개나 있네. 다르네. 괜찮습니까? 이때 양수값이잖아. 그쵸? A가 1일 때 A1로 대입해서 전개해서 산수해라 이 말이죠. 봐봐. 속도로 14번을 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14번에 배치된 이유는요. 케이스 분류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사용된 내용은 별로 없잖아. 속도는 원래 내용이 별게 없어. 다른 게 유중함이 된 뿐인 거지.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속도에서 문제 나오면 감사하게 드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힘냈어요. 자, 속도부터 끝내놓으십시다. 자, 9번 보시면 자, 이제는 뭐 풀이를 하면서 얘기해보죠. 대충 이제 스토리 라인 잡혀가니까. 자, 이제는 원점 출발이네요. S0가 다 0입니다. PQ의 속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나와 있고요.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 스톱. 이제는 한번 해봤으니까 거리가 잡히겠네요. 바로 이제 풀을 가볼게요. 그냥 자, 점 P의 위치부터 구하겠습니다. 그 식을 부정적분하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 중 적분상수는 0입니다. Q의 위치는요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0이죠. 둘 다 원점 출발이니까. 그죠? 자, 이거만 거리 구할게요. FT는 빼
얘한테 빼면요. 3분의 1t 세제곱 빼면 마이너스 4t 제곱 빼면 플러스 12t의 절대값 중요하다. 네, 거리는 절대값이죠. 두 점의 차, 두 길이 차 절대값이죠. 알겠죠? 항상 따라와야지. 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 감소하는 구간부터 시간을 파악해라 이 말이죠. 그죠? A, B 잡읍시다. 자, 이 그래프가 언제 감소하고 언제 증가하는지 파악해봐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에 있는 걸 그리는 게 빠르죠. 알겠습니까? 네, 안에 있는 거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잠깐만 쌤이 뭐 GT를 할게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그냥 갑시다. 네. GT가 F이다. 자, T표는 이번에는 더 정확할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입니다. 나오네. T 마이너스 2와 6이겠죠. 그죠? 안에 있는 것만 그리면 2와 6을 지나는 이런 도함수를 갖는 이 G'T입니다. 일단 안에 있는 것만 그리고 있어요. 2, 6입니다. 0을 넣으면 잠깐만요. GT가 0,1씩 아니구나. 내려야지. 그런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GT는 0,0을 지나요. 그죠? 여기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값 때문에 뻗고 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는요. 요 안에 있는 그 X축과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내려오면 두 칸이 여기 X는 0이 있을 텐데 T는 0. 그러니까 그죠? 얘 0,0을 지나니까. 잠깐만. 요 3차함수지. 여러분들 공부 당하는 거죠. 얘 2지. 얘 6이지. 3차함수는 극대와 극소를 이은 중점 대칭입니다. 그죠? 여기가 얼마야? X는 T는 4일 겁니다. 2와 6 가운데 그죠?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 요 극소점과 똑같은 위치 딱 잡아주면 간격이 똑같아서 2대 1이죠. 그죠? 그래서 똑같으니까 이게 두 칸이니까 딱 0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정확히 그리면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가 T축, Y축 속도니까 음수 쪽 그리지 마시고 여기 출발해서 FT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절대값이 필요 없는 그림이네. 왜? 항상 양수인데 보니까 그죠? 이거 뭐 지워도 되는 상태긴 하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겼네. 알겠습니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림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원점이 있고 어디에 꺾고 올라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명확하니까 뭐 감소하는 그림은요 2부터 6까지는 그냥 알겠습니까? 얘가 바로 A는 2, B는 6입니다. 이래서 A는 2, B는 6입니다. 그때 점 Q가 2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마지막 질문이 얘네들이 맨날 질문을 거리로 많이 해요. 왜냐면 애들이 거리로 하면 그냥 적분 때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틀리라고 알겠죠? 그래서 점 Q의 거리 구할 거면 점 Q의 속도 즉 V2T를 그려야죠. 그림부터 나와야지. 얘 그리면 직선입니다. 자 T축이고요. 2분의 7을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죠. 기울기입니다. 넓이 구할 때 선생님 보통 기울기를 활용하는 편이라 쌤이 넓이 구하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울기가 2네요. 자, 이 직선에 2부터 얘가 3.5니까 이가 앞에 있겠지. 2부터 6까지 요 넓이 두 개를 구해서 더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기울기가 2라는 것은요.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되겠죠? 이 밑변 길이 얼마야? 얘가 2분의 10이니까 2분의 5잖아. 높이는 5겠죠. 그죠? 상관은 무엇이고. 여기 밑변 얼마야? 2분의 7 빼기 2면 2분의 3이겠네. 높이 3이겠죠. 얘도 1대 2야. 알겠죠? 기울기가 2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넓이 두 개 구해서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얘도 이동 거리 얘기네요. 넘어가 보시죠. 10번도 결국 이동 거리입니다. 10번의 이동 거리는 뭐 안 보여줘도 되겠네요. 자, 보시죠. 자, 10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다음과 같다 하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를 주면 당연히 뭘 알고 싶은 걸까? 속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속도로 포인트로 풀면 돼, 알겠죠? 속도면 모든 게 다 잡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뭘 했었어야 됐겠어? VT가 나와 있는데 0부터 2까지는
2t 제곱 마이너스 8t고 그렇지 3승이구나 3승이고요 그죠? t가 2보다 클 때는 그 가속도를 외우고 있어 적분에 3t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t가 있겠지 이렇게 써요? 당연히 속도로 방향을 잡아야죠 가속도를 주는 이유는 속도가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속도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당연히 얘는 물체 움직임이니까 얘 이 함수는 연속 함수여야 돼 부연속일 수도 있어 무조건 연속이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 물체 움직임입니다 알겠죠? 점피는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연속일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 말은 위에 2를 대입한 거랑 아래 2를 대입한 같아야죠 그럼 C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 0부터 3까지 이동거리 구해라 그럼 적분 바로 떼지 마시고 그림부터 그리세요 0과 3을 끊었을 때 X를 뚫고 지나가는 건지 위에만 오는 건지 뭐 이런 거 확인해서 뭐 적분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끝! 얘도 4점이야 20번이에요 거저준 문제인데 알겠죠? 속도로 접근해라 알겠습니까? 그래야 방향이 잘 잡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로 식을 조금 아시니까 여기 4페이지에 수열 관련 시그마의 표현 문제는 사실 저번 시간에 쌤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필요한 내용을 일부러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성훈아, 좀 봐봐.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기억나시죠? 시그마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 기본기 뭐야? SN을 주면 AN을 구할 수 있어야지. 그게 근데 등차수의 합의 모양이 나왔어? 얘는 거는 2차식 상승이 없는? 그럼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지. 등비수의 한 모양 나왔어? P, R의 N제곱 마이너스 P꼴 나왔어?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지.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안 됐어? 근데 6월 모의고사야? 그러면 SN 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 짧은 기간에도 그걸 빨리 암기하시고 연습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게 잘 나오니까. 오케이? 그리고 새로운 모양이야? 그러면 뭐 그냥 S1, A1 적어내시고 SN에서 SN에서 빼시면 A 잡히겠죠.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가 여기 이제 수록을 시켜놓은 게 14, 15번이네요. 그죠? 그때 우리 모의고사 형의 이제 풀이 패턴이 14, 15고 11, 12, 13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시그마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건 이제 한번 연습해봐라 라고 던진 건데 질문 있습니까? 여기 푸는 질문. 11번. 네. 볼까요? 11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쌤이 시그마를 개념 정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시그마 계산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적어놓는데 시그마 안에 AK가 있어. 이 AK 모양이 나와 있다는 상황이라면 풀이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왔어. 어떻게 풀면 돼? 이거 하는 김에 잠깐 해보죠. 얘는 공식이죠. 그죠? 뭐 K 3승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 K 제곱 6분의 뭐 N 플러스 2N 플러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수식이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풀죠? 이거 등비수의 합공식이죠.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0부터 8까지 2에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대봅시다. 이렇게 다음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은 털어내. 그죠? 3을 몇 번 더한 거야? 9번. 그죠? 0부터 8까지 9번. 4를 전부 빼면 마이너스 27 되겠죠. 됐어요? 얘는 어떻게 구해?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쵸? 등비합 공식 풀려면 뭐 필요해? 초항 얼마야? 초항 얼마야? 2죠 2. 0 대입은 2잖아. 그죠? 공비 얼마야? 4죠. 위치 공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대입만 알죠. 다시 해야 되죠. 4분. 함수 아까 했죠. 9개. 공식. 알겠습니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쌤이 축차 계산이라 부르는 거 있습니다. 축차 계산이 세 가지 모양이 있죠. 첫 번째 분모가 고배 형태 띄는 거 이거 다 풀 수 있어야 돼. 혹시 못 푸는 친구는 따로 질문해라. 두 번째 루트 플러스 루트분의 1꼴이 나와 있는 경우. 세 번째 로그가 나와 있는 경우. 됐습니까? 얘는요 부분분수를 이용한 식정 a, b분의 1을 b-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찢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푸는 뭐 그런 문제 있었고요. 얘는 유리화만 하면 되고요. 로그 나와 있는 경우는 보통 분수라서 통분해야 돼. 통분해서 인수분해한 다음 대입하면 약분됩니다. 뭐 그런 식의 패턴이 풀리는 문제들이 다다. 알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 적혀있어.
그 외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대입하라고. 그냥 대입해서 직접 더하는 겁니다. 풀이법이 따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그냥. 자, 여러분들이 시그마에서 만약 식이 나와 있어. 그럼 봐봐. 1번이야? 아니야? 2번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대입해. 그만큼 풀이는 없습니다. 알겠죠? 대입해서 필요한 얘기야 그냥. 알겠죠? 그걸 딱 알고 있어야 돼. 나머지 풀이가 없어. 내가 모르는 다른 풀이가 없어 어차피. 알겠죠? 그럼 봐봐. 11번을 보시면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 하자. 등비수열이네요. A2가 1이래. 아, AR1이구나. 힌트 하나 잡아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쌤이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SK 이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대입 1집어넣어. 마이너스 S1 더하기 2집어넣어. S2 3집어넣어. 마이너스 S2 S4 이렇게 하는 문제야. 다른 풀이는 없어 어차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다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딱 기억해놓고 나머지가 나왔어? 대입이야. 대입하세요 그냥. 알겠죠? 다른 풀이는 없습니다. 대입을 했죠?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이게 뭐니? S2에서 S1을 뺐으니까 A2겠네. 와, 얘는 뭐니? 아, 이건요. A4네요. 네 번째, 얘는 여섯 번째. 이 21이다 이 소리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AR로 조지는 것보다 두 번째 항이 1이니까 얘 1이잖아. 얘 뭐겠어? 두 칸 갔으니까 공비를 두 번 붙겠죠. R 제곱이겠죠. R 4제곱이겠죠. 21이다. 이렇게 좀 풀어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S2와 S7은 말아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그 다음 12번도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12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요거 아마 이제 감 잡은 친구는 그걸로 잘 풀었을 것 같고 알겠죠? 감을 못 잡은 친구들은 얘도 마찬가지야. 감 잡은 친구들은 시그마를 그냥 안 풀어도 요거 요렇게 때리면 요거 나오겠네 라고 보여서 아마 잘 잡았을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친구 입장으로 나는 풀어줄게요. 어차피 안 풀리니까 그 문제 내는 거니까 질문하는 거니까 보자마자 쌤 시그마가 이상한데요? 그래 대입해. 알겠습니까? 이거 쳐다보고 고민하지 마시고 대입부터 하세요. n 플러스 1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n 플러스 2 더하기 a 2n까지 합이 n 제곱이고요. n은 1부터 다 가능해 라고 했어. 됐어요? 나한테 구하라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과정을 많이 안 써서 잘 푼 친구들 시그마로 푼 친구들은 시그마를 좀 더 잘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톡톡톡 푼 거고 잘한 거고 알겠죠? 안 보이는 친구들 이렇게 해야지. 쌤, 저 식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나열해놓고 고민했어야지. 알겠죠? 쌤, 제가 다 나열해놨는데 오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시그마의 최후의 대안이 이거야 원래. 알겠죠? 이제 고민합시다. 화학 봤더니 수연아 n에 요 식으로 이거 구해야 되거든? 너 n에 뭐 대입하고 싶니? 8? 좋아요. 대입하고 싶으면 대입 하세요. 알겠습니까? 뭐 뭔지는 모르잖아. 8로 갔더니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6까지 하기 64가 나왔어. 오? 수연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 식? 괜찮지 않니? 그지? 나 어디까지만 잡아내면 돼 그러면? A8까지만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나와있으니까. 다시 생각해. 뭐 대입해야 되겠냐? 네네. 나 이제 A1부터 A8까지 하면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9부터 16까지 나왔잖아. 뭐 대입할래요? 4. 이거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자세히 보면 A5 더하기 A6 더하기 A8까지 합이 16이에요. 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A1부터 A4까지 한번 구하면 되네. 그 다음에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나옵니다. 끝.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야. 이게 시그마가 봐봐 이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니야. 시그마를 봤을 때 수열이 나열해서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친구들은 아마 저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이 시그마만 가지고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잘 보이는 친구가 있죠. 시그마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원래 풀이법이 본인 눈에 안 보여? 그러면 나열부터 하세요. 나열해놓고도 안 보여? 그럼 틀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알겠죠? 넘어가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알겠죠?
근데 나열해서 안 보이면 대입이라고 돼.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요게 그 다음 대안이야. 그럼 얘는 잡혀. 알겠죠? 그러면 시그마에서 뭔가 센스 있는 대입을 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수열의 어떤 그 진행 방향을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저거 1, 2, 3, 4 때려보면 답 나와버립니다. 알겠죠? 근데 물론 그렇게 단순한 대입은 더 어려운 문제는 안 뚫리겠죠. 뭔가 주어진 이 출제자가 숨겨놓은 뭔가 음모를 잡아내야 뚫리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런 연습하는 게 수열의 어려운 문제 패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잡아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3번 막힌 문제까지만 잡아놓으실게요. 13번입니다. 자, 쌤은 이런 문제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A의 등차에 힌트 2개만 잡아내면 끝나네요. 됐습니까? 어떻게든 2개만 잡아서 A, D로 조지면 이 문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미 나는 뭐 식이 뭐가 됐든 간에 2개의 힌트를 어떻게 잡아내지에 고민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고민이 집착된 상태에서 BN이 이렇게 나왔어. B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 AK입니다. 그죠? 나는 이 식의 모양은 더 더럽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BN과 AN이 엮여있는 식으로 그냥 준 거야. 내가 구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에 무슨 식이든 뭔 상관이야. 어쨌든 얘가 BN과 엮여는 있잖아. 그죠? 그럼 오케이. AN과 BN 엮여 있는 건 난 던진 거야. 그럼 받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딱 봤는데 힌트 몇 개야? 2개야. 이 문제 끝난 거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야, 이렇게 오는 거야. 내가 해석할 거 없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왜냐면 봐봐. 쌤, 두 번째하고 줬는데 이게 대입해. B2는 바로 안 보이면 천천히 해. K는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 AK잖아. 천천히 해. 이거 어차피 대입하는 문제야. 알겠지? 1 집어넣어버리면 A1. 2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A2. 그죠? A는 등차입니다. 이 정도가 마이너스 D인 건 아실 거 아닙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뭐야? D가 나왔네. 그죠? 수연 이해됐어? 수연 이해되니? 얘가 B2가 마이너스 2라 그래서 내가 이 식에 L에 2를 대입한 겁니다. 그 시그마를 다 해냈고요. 힌트가 나왔네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B3 더하기 B7 구해. B3과 B7 구하면 될 거 아니야. B7 좀 더 어려울 건 얘를 구할게요. 여기다가 1, 2, 3, 4, 5, 6, 7 더하는 거 아니야? 그죠? 1 넣어버리면 이 틀이 잡힐 거 1이면 짝수잖아.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가는 거야. 마이너스 A4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거겠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빼야 그럼 쉽잖아. D. 그죠? 괜찮으니까. D. 3D에 A가 있습니다. A 더하기 3D. 그죠? 괜찮으니까. D, A. 뭐 B5 하시면 B3 하시면 되겠죠. 이게 2개 정리. 그 다음 BN의 첫째 항부터 9번째까지 합을 구해라. 짜증나는 문제네. 이거 여러분 B1, B2, B3 쌤이 바로 구조만 얘기해볼게. 자, B7까지 구했고 B3 구해서 A, D 잡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뭐래? BN의 9번째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안 봐도 수술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B1부터 잡으세요. B2는 구해놨었잖아. B3, B4와 4개 좀 써봐. 규칙 보일걸? 오케이? 선생님이 예측되는 규칙은 뭐냐면요. 이런 얘기도 되게 중요해서 잘 들어봐. 예측되는 규칙은 이걸 차례로 가도 규칙이 보일 수도 있고요. 한 개씩 규칙이 안 보이면 이게 한 칸을 건너뛰면 규칙이 보일 겁니다. 아마. 건너뛴 건 100%입니다. 왜냐면 BN을 만드는 그 구성을 보시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있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 1의 K제곱 혹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 얘가 갖는 가정분 성질은 주기성이죠. 그잖아. 여기에 뭘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올 거 아니야. 쌤 뒤에 숫자가 있는데 뭔 상관이야. 어쨌든 마이너스 플러스 하다 보면 그거에 개입되는 숫자를 깔아놓으면 바로는 안 보일 수 있어. 왜 뿔마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홀수 먼저 보거나 짝수 먼저 보면 뭐 있을걸? 알겠죠? 그냥 그 구성을 보면 예측 가능하단 말이야. 얘 분명 한 가지 건너뛰면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 문제는 9번째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규칙이 보이든가 말든가 풀면 되는데 알겠죠? 더 많게 나온다 치면
분명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따로 더해서 뭔가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예측이 된다라는 거야. 난 그런 예측 어디서 했다고? 여기서. 알겠습니까? 예, 그런 뉘앙스들을 볼 수 있는 게 수열 실력이죠. 오케이? 예, 그렇게 잘 체크해서 복습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이라도 충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색깔이 좀 나오네. 아시죠?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6월 대비 모의고사의 계획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일 한번 보시고 알겠죠? 일요일도 아마 수업 회사가 끝난 후에 시간 되는 친구들 보시고 아닌 친구들은 문제 드릴 테니까 화요일 날 해설 강의 할 거니까 알겠죠? 또 시간 되는 친구 월요일 나와서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여기 수업을 2개씩 치고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 풀 시간이 좀 안 나니까 그렇게 드릴 거니까 일요일 날 수업 끝나고 가능한 친구는 남아서 풀고 와주시고요. 알겠죠? 그때 시간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루트쌤한테 시험지 받아서 알겠죠? 월요일 날은 풀어서 월요일 날 만약에 시간 되는 친구는 학원 나와서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해결해 보고 그걸로 화요일 날 해설 강의 할 거고 알겠죠? 그럼 모의고사 전에 한 번 더 해설 강의 더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4일 목요일 모의고사 보는 날은 모의고사 해설은 일요일 날 할 거니까 알겠죠? 그날은 오시면 바로 쌤이 이제 상담 좀 진행한 후에 그날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상담한 후에 귀가시킬 계획이니까 알겠죠? 상담은 뭐 오시는 대로 선택순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자기가 푼 거 그거 들고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걸로 분석 좀 하고 방금 좀 잡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수업 진행을 할 계획은 없으니까 알겠죠? 그 해설은 일요일에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알고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오늘 수업도 하시죠. 네. 미적분은요? 미적분. 수업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미적분 내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희망이야. 자 4페이지입니다. 자 14번과 15번은 잘 푸셨죠? 혹시 잘 안 돼요? 아직 못 푼 거야? 그럼 푼 친구들은 다 풀었습니까? 석준 여기 풀었고 답 나왔고 도면 풀었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증명 박스 파트로 가보도록 하시죠. 여기가 원래 이제 카테고리는 수학적 기납법인데 사실 이제 고3한테 드리는 증명 박스 문제는요 이렇게 증명하는 박스 문제를 쓰는 이름 딴 건데 이런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의 흐름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쌤이 그렇게 얘기해 드렸죠.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하는 시간에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이야기가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수록된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고3 입장에서는 그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이해보다 증명 박스 문제를 풀어내는 그 스킬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논리 찾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틀로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이 증명 박스 문제 풀이 전략, 증명 박스 문제 풀이 전략. 문제를 아니죠. 증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죠. 말고 앞뒤 문맥 파악해서 박스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쌤이 얘기해 드립니다. 알겠죠? 물론 이게 이제 정말 어렵게 내면 뭔가 얘가 하는 증명을 이해해야지만 푸는 문제가 옛날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 안 돼. 알겠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박스를 잘 찾아. 알겠죠? 증명이 이해 안 되면 넘어가 그냥. 굳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모양을 잡으세요. 알겠죠? 모양을 잡으면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는 스킬 파트야. 알겠죠? 봐봐. 자, 쌤이 16번 가보겠습니다. 쌤이 풀이에 입각한 얘기로만 갈게요.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쌤이 풀이에만 집중해보겠습니다. 자, A1이 7이고요. A1이 7이고요. 초항이 7입니다. 2 이상의 자연수에는요, 뭐 이런 식을 만족하는 시그마, K는 10까지, AK, SN이죠, SN. SN이죠. 얘는 3분의 2 AN, 6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N 더하기 10. 뭐 이런 식이 있나봐. 알았어요.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그마로 연결된 점화식의 어떤 모양도 있고 2차식도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얘를 구하는 과정이 돼요. K부터 12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부터
5까지 A 2K 플러스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게 무슨 짓인지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아시죠? 내려갑니다. 얘가 이런 되겠네요. 처음부터 빡스네. 얘가 이런 되겠네요. AN 플러스 1이 시그마 K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쉽게 말하면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게 제잖아 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상관없어. 알겠죠? 어쨌든 얘가 이러는 거잖아. 그죠? 얘를 가지고 얘 힘으로 이 식으로 인해서 이런 게 나왔어 라는 얘기야. 더하기 답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요게 핵심 키워드는 얘죠? 야, 이 식 정리 잘하면 이거 나와 이 말이라고. 그러면 선생님 시그마가 어디로 갔죠? 네가 찾아야지. 이건 찾는 겁니다. 풀이가 아니에요. 찾는 거죠.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위에 있네. 여기. 그죠? 봐봐. 요 자식이 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n자리에 n 플러스를 대입한 게 요 식이니까 얘는 봐봐. 시그마를 적어보자.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는 n자리에 n 플러스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도 n 플러스를 대입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3분의 2 AN 플러스 1 더하기 6분의 1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의 n 플러스 1 더하기 10을 의미하는 건가 보네요.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뽑아냈겠지. 자, 산수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산수해보면 얘를 산수해보면 AN 플러스 1은 봅시다. 지금 요 식에서 요 식을 뺐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씩 할게요. 3분의 1로 묶어서 빼면 3분의 2에 저 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제 AN 플러스 마이너스 AN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 식에서 요만큼 식을 뺀 게 가네요. 그죠? 그러면 식은 날아갈 것이고 마이너스 6분의 1 날아갈 것이고 마이너스 6분의 1 남아있겠지. 그죠? 요거 정리하면 잠깐만 요거 6분의 1 묶으면 6분의 1을 묶으면 n 플러스 1 제곱에서 n 제곱 빼는 거니까 지금 써볼게요. 가 나왔다. 가는 6분의 1에 가로하고 요거 전개하면 2n 플러스 1 되겠죠? 거기 아까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든요. 산수하면 3분의 1 깔끔하게 나오네요. 갑니다. 됐습니까? 뭘 했는지 알겠죠? 산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와있는 시그마 얘 하나 만들어서 요거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난이도 아닙니다. 4점 20번이네. 그죠? 어렵게 된 거네. 어렵게 된 이유가 뭐라고? 야, 이 식에다가 네가 n 플러스 1로 바뀌었다라는 걸 네가 인식해서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요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도 안 되거든. 그냥 대입이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가는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이 식을 정리하면 이 가니까 필요 없고 이다 필요 없고 얘 이거 나와 있는 거잖아. 필요 없고 양변에 2를 대입하면 나는 너무 쉽죠. 뭐야? 주어진 식이 요 식 아닙니까? 요 식. 요 식을 한 번 더 적어놓고 그죠? 여기에 n에 2를 대입해라? 대입하시죠? 그러면 2 대입하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AK가 얘가 하나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2를 대입하시면 3분의 2 A2 더하기 2 대입 어떻게 돼? 6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10이야.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10이네. 3분의 31 맞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2대 4 3분의 2 A2 2넣으면 6분의 4 3분의 2 빼기 2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10 맞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죠? 얘다 이거 됐어. 대입하면 A2는 나다 이제 나왔어. 그죠? 잠깐만 얘가 지금 이게 A1 더하기 A2잖아. 그쵸? A2는 뭐하니까 A1 나와 있었잖아. 찾기라니까 7을 7 그죠? 그러면 7 더하기 A2가 3분의 2 A2 더하기 3분의 31이야. 넘기면 3분의 1 A2는 넘기면 그죠? 7 넘기면 3분의 31 빼기 7이야? 3분의 21 3분의 10 그죠?
그죠? A2는 10이네. 그죠? 뭐 A2를 구하는 거 너무 쉽고 사실은 그죠? 가가 약간 난이도가 있네. 약간 난이도에 대한 표현 잘 기억해. 여기 F 플러스 네이버. 내가 이거 난이도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가가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자 기억 니은 모양 잘 보시고 기억이 뭐냐면 여기 넣어볼까? 기억이 2an 더하기 3an 플러스 1이 3 곱하기 나의 가가 뭐였어 아까 가가 3분의 1에 했고 n이네. 요게 얘가 말하는 기억이. 얘가 말하는 거 중요하잖아. 그렇죠? 얘가 왜 나왔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기억이 되잖아. 기억은 A2요. 니은이 뭐냐면 A2가 10. 이게 니은이. 그죠? 기억 니은에 의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AK 플러스 2K 플러스 1 더하기 A 2K 플러스 2가 다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생각해봅시다. A1은 10인 걸 알고 있고요. A2 10인 걸 알고 있고, 니은 때는 그죠? 아, 이걸 이용해서 이걸 잡으래. 그죠? 그럼 잡아야겠다. 잠깐만. 이 뭐 한 거야? N자리에 뭐 대입한 거야, 지금? 2K 플러스 대입한 거네. N자리에 2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나오네. 대입하면 2A 2K 플러스 1 더하기 3A 2K 플러스 2는 2K 플러스 1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 얘가 2K 플러스 1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시그마에 K부터 5까지 2K 플러스 1만 산수해주면 다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끝. 이해됐습니까? 쌤 생각에는 가가 제일 어려운데 그렇습니까? 시그마로 돼 있는 식이 n 플러스 저기 대입할 생각 정도 해주는 게 그나마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다행히 막히지 못했습니다. 난 자식이 뭐 바로 나오는데 자식. 알겠습니까? 얘가 기억 니은으로 잡아내잖아. 알겠죠? 그래 풀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 상품 잘해라. 여러분 이 정도 증명박스면요 어려운 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나는 증명박스를 옛날 기출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야. 이게 주는 거야. 이 정도 어려운 거야. 알겠죠? 그 말은 여러분이 만나가는 문제는 아마 뭐 한 10번 만나 그럼 5번 예문 칠 거야. 이건 어려운 편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별거 없어요. 쫄지 마시고 모양 잘 보시고 산수 잘 하세요. 알겠죠? 그냥 들어요. 여기는 스킬 파트야. 수열적인 뭐 기본기는 필요하지만 알겠죠?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한 번 더 가볼게요. 17번입니다. 네, 도전가가 기술도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뭐 수열적이 나온 게 아니네요. 보시죠. 자 실수 얘도 20번이야. 네, 예림이 되게 25년 평가원이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20번이었어요. 먼저 보시죠. 자 실수연체 정의된 함수 fx가 0부터 4까지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고 그리고 주기가 4인 함수. 그럼 이거 함수 다 준 거 아니에요? 그죠? 0부터 4까지도 잡아줬고 반복 또 뭐 모든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fx가 fx 0 이상 일단 뭔지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근을 작은 수부터 AN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20번째와 21번째와 22번째를 구하는 거예요. 쫄 필요 없는 게 너한테 구하라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야기나 읽으세요. 알겠죠? 얘는 근데 수투 쪽으로 건드리고 있으니까 약간 상황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함수 해석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뭐 구하겠대. 짱부터 AN이래요. 보시죠. 자, 여기 설명 있네.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이랑 3이래.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이랑 3이래. 그리고요. 얘의 실근을 구하는 건 얘의 실근을 구하는 것 같대. 왜인지 몰라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푸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얘가 그럼 얘기했어. 야, 요거 실근 구하는 건 얘가 얘기했어.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3은 0의 실근을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래. 그 말은 fx가 0이 되거나 fx가 3이 되는 실근을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선생님 이게 왜 똑같은 겁니까? 네가 그걸 왜 따지고 있어 지금. 그잖아. 얘가 얘기한 정보를 왜 네가 따지고 있냐고. 받아만 들여야지. 알겠죠? 그럼 어쨌든 나한테는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는 게 얘가 말하는 실근인가 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이해하는 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것도 이해됐으면 그건 좋은 거고. 알겠죠? 그게 이해 안 됐어? 신경 꺼 그러면. 알겠죠? 넘어와 이거. 이게 실근이잖아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얘가 그랬어. 그래서 모든 실근은 0과 4 사이에 모든 실근은 0, 가, 3, 6으로 라고 했습니다. 가 구해야죠. 그쵸? 가 어떻게 구해? 아니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는 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0과 4 사이에 fx 있잖아 저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0이 되는 건 0이랑 4인데 범위에 해당되는 0값도 없어. 0을 적어놨겠지. 그죠? 3 되는 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3이 되는 건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 되는 거니까 1이랑 3이네. 1이네 1. 그죠? 0, 1, 3이네요. 알겠습니까? 가는 구했어. 됐어요? 오케이? 그러고 이제 가는 구했어. 그 다음에 넘어와. 얘가 이제 A1이 0이고 A1이 0이고 A2가 뭐야? 1이고 A3가 3위까지 왔어요.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주기가 4니까 주기가 4일 거니까 세수열 봐봐. A 3인 마이너스 2와 이거 다 적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적으니까 뭔가 스토리가 길어 보이는데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A 3인 이 세 개는 공차가 모두 나인 등차 수를 띈대요. 그죠? 봐봐. 얘의 초항이라는 건 A1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여기잖아. 초항 1이고요. 여기 잃으면은 A2인데 그게 초항 1이고요. 여기 잃어버리면 A3인데 그게 초항이 3인가 봅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잃어버리면 A4 구하는 얘기잖아. A5, A6 구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걸 어떻게 구해? 아, 주기가 4되니까 봐봐. 0, 1, 3이 근이었으면 4씩 더하면 4, 5, 7도 근이었을 거 아니야. 얘가 4, 5, 7이었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세 개는요. 4씩 더하면 8, 9, 11이었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공차가 얼마야? 4네. 그죠? 아, 공차가 4네. 나네, 나. 됐어요? 나 구했고. 다음은 뭐 구해? 이렇게 가서 그죠? 20, 21, 22의 합을 구해라 이 말이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A20이 잡히겠죠? 이거 그냥 바로 구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A1이고 이게 A4가 되고요. 그죠? 세 칸씩 갑니다. 요게 한 칸 갈 때 4를 더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20이면 이게 몇 번째 항이냐? 이거 되게 쉬운데 얘가 20 되면 되잖아. 그치? 얘가 20 되려면 얼마냐 이거? 20대는 뭔가? 7? 아닌데 뭐야? 이상한데? 잠깐만요. 20, 21, 20 맞죠? 잠깐만 20이 여기서 안 나오네. 내가 너무 단순하게 봤네요. 그죠? 얘가 원하는 봐봐요. A20, A20은 A20, 22는 잠깐만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거지. 여기서 A22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그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3으로 나머지 2니까 여기서 때려 넣어야 몇이 나와 이게. 나머지 2인 거면 20, A20 여기서 나오네. 이상하게 나오네. 여기 라인에서 이제 A21이 나오겠네요. 이 사람 몇이잖아. 그쵸? 순서가 이렇게 20, 22, 20이 아니네. 알겠습니까? 여기가 20, 21, 22, 23, 24에 가네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그거야 뭐 찾으면 되고. 됐어? 각각 답을 좀 보여볼게요. A22는 얘가 22잖아. 얘가 얼마야? 8번째잖아. 요게 첫 번째 항이고요. 얘가 8번째 항입니다. 등차 8번째 알겠죠? 그러면은 0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하면 되죠. A 플러스 7들과 8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28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얘는 그러면 얘는 몇 번째예요? 7번째 항이죠? 그죠? 여기 한 칸 밀리는 거네. 얘 7번째야. 그러면 이 초항에다가 7번째면 6칸 갔잖아. 그쵸? 24도 하면 되네. 24.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끝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얘는 다가 제일 어렵는데 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씩 돌아가는 그런 칸수를 잘 잡아서 알겠습니까? 잡아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뭐 그런 식이 아니죠? 뭐 어려울 게 없죠? 쌤이 이제 빠르게 훅 풀러가다가 이 마지막이 버퍼링이 생겼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읽다가 그런 수학적 정보들 있잖아. 그죠? 뭐 A1이 얼마다, AN 플러스 뭐다. 모양을 잘 봐나, 뭘 저는 잘 봐나. 근데 얘가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 안 돼. 그럼 제껴 그냥. 그거 그냥 블라인드 처리해 그냥 상관없어.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박스에 집중했을 때 이게 아예 얘기를 하나도 몰라도 박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좀 쉬운 박스인 거죠. 근데 조금 어려운 박스면 위에 있는 말이 약간은 이해가 돼야 돼. 아니 좀 더 어려운 박스면요. 위에 있는 어떤 준식을 뭔가 아까처럼 n 플러스를 대입한다든지 뭐 n을 넣는 이렇게 뭔가 변형을 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좀 개입되면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찾기 문제입니다. 알겠죠? 찾기 문제고 논리 문제인데 그거를 잘 연습해서 답을 잡아보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최근 기출만세 넘어갔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두 문제가 그런 이제 그 수열적인 스타일로 좀 낸 증명 박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수열 얘기긴 한데 이제 그래프랑 연동을 시킨 거야. 이 또한 마찬가지. 얘가 다 얘기하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돼. 그럼 뚫려 그냥. 알겠죠? 그래서 얘가 대입하라는 거, 대입하고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요 답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문제가 삼각함수 활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증명 박스로 내면 번호대가 좀 뒤에 있습니다. 20번 이렇게. 원래 우리가 좀 풀기 부담되는 번호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되는 20번, 뭐 21번, 19번 막 요쪽 라인 아니면 앞쪽에 14번, 13번에 박스가 나왔어? 무조건 먹어야 돼. 시간 투자하세요. 천천히 풀면 뚫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삼각함수 활용이 이렇게 증명 박스 나왔어. 아 이건 땡큐인 거야. 천천히 문제가 복잡해? 그럼 시간을 투자해. 천천히 이 박스 위를 잘 앞뒤를 잘 잡아봐. 뚫려.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수학 그 삼각함수 활용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20번이야? 일단 두 번째 풀어. 알겠습니까? 처음 못 잡을 수 있잖아. 알겠죠? 아직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만약에 만 18번쯤 나왔어. 땡큐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를 잘 쓸 수는 있어? 도전해. 알겠죠? 이게 모의고사는 번호대에서 확실히 힘을 주기 때문에. 근데 증명 박스로 후반부 나왔어. 오늘 배웠던 속도가 나왔어? 야, 도전해. 쫄지 마. 천천히 시간 투자해.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개념 뚫립니다. 그런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알겠죠? 물론 그게 아닌 다른 이상한 유형이 있으면 오늘 2차를 돌려야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게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생각해서 풀이해보시고 요 뒤에 있는 이 증명 박스는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지금 바로 풀어보시고 잘 안 뚫리면 나를 부르세요. 시간 남았으니까 오늘 연습을 마무리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정해진 6시 시간에 참석하시고 알겠죠? 못 오는 친구들은 받아가시고 일요일 마찬가지 수업 후에 모의고사 하나 풀어주시고 6월은 좀 중요하니까 연습 좀 해봐야지. 풀어보시고 혹 시간 안 되는 친구들은 루스형 시험 좀 받아가시고 만약에 월요일이라도 시간 되는 친구들 나한테 카톡만 하세요. 그럼 쌤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요일 수업 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모의고사 또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요일 수업 전인 내일이나 토요일날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시간 놓치지 말고 알겠죠? 진행해 주시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일단 여러분 수업 복습보다 지금 여기 증명 박스 안 푼 친구들 어디였냐? 6, 7페이지를 너네가 한번 도전해봐. 지금 풀어보고 뭔가 가나 다가 잘 안 잡히면 바로 내가 잡아줄 테니까 바로 나 불러. 그거 마무리 연습해보고 마칩시다.